갈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오늘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요게 족보예요. 족보 보면은 에서의 족보 속에 이제 그나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나스가 이제 에서의 손주거든요. 그래서 저 그나스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분네가 아버지고, 근데 또 여분네의 아들 중에 또 그나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도 그나스가 있어요. 그나스가 사람이 많아요. 그래갖고 성경학자들은 이 견해를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유다 지파 속에도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목사님, 이게 혹시 그나스라는 이름이 뜻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쓰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대부분은 위인이 서양에서는 그 조상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맞아요.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영국도 보면 헨리 2세, 3세, 5세, 뭐 7세까지 막 예.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어떤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한 연구하는 책의 한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갈렙의 네겝이라고, 여라무엘의 네겝, 뭐 이런 식으로 그렛의 네겝, 겐의 네겝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남쪽 유다 지파의 맨 남쪽 부엘세바 쪽에 이런 동네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런 그 유목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거기에 이제 인볼브가 유다 지파에 됐다라는 그런 근거를 또 달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그리고 헤브론은 이제 위치가 여기 보면은 부엘세바, 좀 전에 요 부엘세바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거의 밑에 지역인데, 남유다 쪽에 그 위쪽으로 이제 950m 되는 해발 산입니다. 근데 저기 초록색으로 된 데가 다 산지예요. 예루살렘도 산지, 베델도 산지, 베들렘도 산지, 산지 족장들이 쭉 거주했던 그런 산지 중에 헤브론이 있고 부엘세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 그랄까지 가서 이렇게 거주도 했었는데, 이 헤브론 지역에 보면 이쪽 성체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 그래서 아르바의 성읍인데 이름을 이제 헤브론으로 바꾸게 된 거. 네겝은 무슨 뜻이에요? 네겝 남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남방. 그래서 남쪽에 있는 뭐 이런 뜻인 거죠. 거기에 사막. 가데스바네아가 저 맨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 지역이고,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가장 노른자가 헤브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역. 그리고 시므온은 나중에 지파 분배할 때 보겠지만 거의 대부분 유다 지파의 땅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므온이 제일 한 2분의 1 정도 되나, 인구수가 수도 작고 그래갖고 유다 지파에 합류가 돼버리는 식이 되는 거죠. 여기 다 사막이어서 그죠? 별로 살만한 데도 없는 거죠. 예. 매력적인 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파 이제 이런 분배되는 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렇게 지도를 갖고 왔고, 여기가 이제 하솔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북쪽에 제일 큰 성읍. 북쪽이 제일 큰 성읍인데, 항상 이게 텔이라 그래서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텔. 예, 언덕, 텔이 붙어요. 텔 뭐뭐 이런 식으로. 텔단, 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름처럼. 그 위에다가 아마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위에서 이렇게 공격하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읍을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하솔성인데, 여기 보면은 텔 하솔이라고 도로에서 보면 좀 올라가 있죠. 예. 그리고 지중해 게네사렛 호수, 그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성읍이고, 예, 이쪽에서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하솔을 통하게 돼 있고, 두로와 시돈을 가는 길도 하솔을 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면서 상업의 중심지인
그런 도시였고, 이거는 2013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어떤 집사님이랑 같이 연극 하듯이 이렇게 전쟁을 북쪽에서 싸웠다 뭐 이런 글이 한 거였고, 이 밑에 지역에 여기 그 위에 사진에서 밑에 지역을 보면 막 부서진 데들이 있는데 그 불탄 자국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불탄 그 고고학적인 유산들이 보면 시기가 여호수아 당시 시기까지 거슬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성을 불태웠다라는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하솔왕 이렇게 하는 거 봐서는 요 텔이 하나 있는데 그 텔마다 거의 왕으로 본 거죠. 네. 언덕배기 마을 산마을 족장, 네, 그죠? 마을을 2장, 마을 2장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곧 그 아티스트가 이제 그림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 도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다 없어졌지만, 네. 텔 사이즈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수아 때는 무너졌고 이거를 재건한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재건할 때 앞에 보면 문이 큰 망대 같은 문이 있죠. 저런 망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구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가나안 제단 뭐 이런 요새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도시예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는 마을이 좀 더 있고 여기 윗 마을이고, 그리고 또 이 저수로가 굉장히 깊은 위치까지 있는 저수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물을 떠오는 데거든요. 물 떠오는 데가 이렇게 이 계단 타고 계속 내려가야지 여기까지 가요. 저 위에서부터. 우리 갔다 왔어요. 계단 내려가고 여기까지 구경하고 오긴 했는데, 여기가 이제 비가 오면은 담수를 해놨다가 물을 길어오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예. 그죠? 어지럽죠? 네네. 깊이 들어가요. 깊이.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돌 떨어뜨리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이게 한 56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40m 정도 되네요. Approximately 40 meters. 예. 40m. 거기도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야빈이라는 말이 아마 바로처럼 그 직책이었을 것이다. 그냥 우리 이름이 김씨 뭐 이런 거, 박씨 이런 것처럼,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기 여호수아서에도 가나안 야빈이 나오잖아요. 하솔왕 야빈. 네. 그래서 단군 비슷한. 그러니까 그래서 네네 파라오처럼. 그래서 그 북쪽에서 이쪽 야빈에게 보낸 고대의 글 중에 이제 자음만 똑같은 이름이 나왔더래요. 이쪽에서 발견된 유적 가운데.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이 그 이름이지 않겠나? 야분이라고 나와서 야분이. 자음은 똑같은 거예요. 요단강은 이렇게 보면 되게 요단강도 되게 작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 땅 분배하는 거 할 건데 어렵지 않아요. 땅도 보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이 제일 가운데 이렇게 밑에 측을 유다, 에브라임 차지하고 므낫세 여기가 요셉 지파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한 3분의 1씩은 다 차지하는 거예요. 큰 면적이 한 100이라면 3분의 1 유다, 3분의 1은 요셉, 3분의 1은 7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7지파는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그 다음에 다는 여기 있었지만 나중에 저 위로 가잖아요. 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쪽에는 4개의 지파가 나눠 갖는 거죠.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렇게 해서 4개 지파가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어렵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그냥 덩어리로 보면 유다 안에 시므온이 있고 베냐민은 가운데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차지하고 저 북쪽에 4개 지파가 갔는데 저 기네렛이라는 갈릴리 호수 옆에는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됐다고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거기 빛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주로 거주하는 데가 저기 스불론 납달리 땅이잖아요. 갈릴리도, 나사렛도 그렇고 가버나움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 땅들이죠. 예. 그리고 이사가는 요 사이에 있고, 나머지 동쪽은 이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포함되니까요. 문화재 반지파 반이 뭐였죠? 반 2분의 1. 2분의 1은 어디 갔어요? 2분의 1 쪽에 있죠. 이쪽이 밑에 서쪽에. 예, 그렇죠. 예. 므낫세 지파가 원래 여기 우리 안 가고 여기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반쯤 있었고 나머지 반은 이제 여기 예. 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아들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나왔던 그 므낫세 반지파의 누구예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땅이 60성읍이 돌아갔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예.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 중에 헤벨의 아들, 뭐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뭐 하면서 실로브앗이라는 나라 사람이 나오고 실로브앗에게 딸 5명이 있거든요. 그 5명이 땅을 얻어요. 그 5명 말고 또 남자들이 5명이 있어요. 그 남자들이 땅을 얻어요. 그래서 10개의 성읍이 요쪽 서쪽에 차지하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땅 어디 이름 다 알려면 힘드니까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 네네. 그 라기스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라기스가 텔 중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사야서인가 보면은 라기스가 불타오르는 것을 봤다. 예루살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라기스를 그 아람 왕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이게 이 라기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방해하는 이유가 보통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방어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래갖고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한번 방어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방어가 이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다 왼손잡이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걸 던져서 100명을 뽑아갖고 이렇게 했다 점령을 했다. 기록상이 나와요.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어하게 돼 있는데. 아수르죠. 아수르가 사내립 때 쳐들어와 갖고 라기스에 진치고 있었고, 그죠. 예루살렘 치기 전에. 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던지는 그런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방어가 이제 이쪽에서 돌이 오니까 이렇게 하면서 방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왼손잡이. 왼손잡이만 이렇게 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 물매꾼들. 그런 얘기. 재밌네요. 진짜. 그러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신기하겠네. 지형을 아주 잘 파악하고 공격을 했네요. 그 당시에도 뭐 하여튼 뭐 그냥 이기려면 별짓을 다 좀 죽으니까 오해가지고 저 무기또 가운데 있잖아요. 므낫세 저기도 병거성이라고 해서 솔로몬 때 전차를 모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 가보면은 초막절 이럴 때 가보면은 사막이어서 이런 데서 살고 어떻게 사나 그러는 그걸 왜 뺏으려고 그러지? 먼저 폴폴 날때 덜 사막이었을까? 그때 근데- 덜 사막이었을까 지금보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봄에는 풀밭이 엄청 좋고 가을에는 완전히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 드라이 시즌에 한번 가보고 레이니 시즌에 한번 가보고 2번 가봐야 된다고 예루살렘. 네. 성경의 땅을
천천히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좋네요.